자, 회사 이사로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느라 정말 밤낮 없이 고생 많으시죠? 노력한 만큼 확실한 보상을 챙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세금 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내 지갑에 돈을 넣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급여 퍼즐을 우리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보세요. 지금 나 자신에게 올바르게 그리고 세금 효율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계신가요? 이 지급 방식을 어떻게 영리하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말 그대로 수천, 아니 수만 달러의 피 같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방법 하나로 은퇴를 몇 년이나 앞당길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구미가 당기시죠?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앞으로 다룰 모든 전략의 뼈대가 되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황금률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사는 여러분과 완벽하게 분리된 별개의 법적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회사라고 해서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을 내 개인 통장으로 아무 때나 마음대로 이체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명심하세요. 내 회사 돈이라고 해서 내 주머니 돈과 똑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로드맵은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회사 현금의 함정을 짚어보고 임금 지급, 배당금 선언, 대출 활용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차례로 알아본 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최적의 세금 전략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회사 현금의 함정입니다. 무턱대고 회사 돈을 건드렸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확인해보죠. 만약 회사를 나와 분리된 별개의 주체로 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터질까요? 돈을 그냥 쑥 빼버리면 우리 국세청, 그러니까 호주 국세청 ATO는 그 돈을 즉시 대출로 간주해버립니다. 게다가 그 대출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디비전 7A 규정까지 어기게 되면요. 그 금액은 얄짤없이 여러분의 개인 소득의 통째로 얹어지고 최고 한계세율로 두들겨 맞게 됩니다. 결론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상상도 못한 잔인한 세금 폭탄이 날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방법인 임금 지급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표준적이지만 은근히 까다로운 접근 방식이기도 하죠. 이게 왜 까다로운지 피트의 사례로 아주 깔끔하게 비교해 볼게요. 피트의 회사가 올해 3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여기서 피트가 이익 전체를 자기 연봉으로 싹 다 가져갈 때와 딱 생활비에 필요한 13만 5천 달러만 가져갈 때 어떤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길까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피트가 30만 달러를 전부 자기 연봉으로 당겨받으면 개인 세금으로만 10만 7천 달러가 날아갑니다. 반면에 꼭 필요한 13만 5천 달러만 연봉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개인 세금은 3만 4천 달러로 확 줄어듭니다. 물론 회사에 남겨둔 16만 5천 달러에 대해서 법인세 4만 1천 달러를 내야 하죠. 그래도 피트와 회사가 내는 총 세금을 전부 합치면 7만 5천 달러로 끝납니다. 생각해보세요. 피트는 회사 돈을 영혼까지 끌어다 쓰면서 소득을 2배 남짓 늘렸는데 세금은 무려 3배나 더 내버린 꼴이 된 겁니다. 3만 달러? 무려 3만 달러가 넘습니다. 피트가 16만 5천 달러를 개인 주머니에 넣지 않고 회사에 얌전히 남겨두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아낀 세금이 이 정도예요. 25%라는 훨씬 낮은 법인세율의 마법을 이용해서 그 돈이 회사 안에서 복리로 쑥쑥 불어나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불을 폭발적으로 가속화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 할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당장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급여로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은 회사 통장에 고스란히 유보하라. 어떠세요? 불필요하게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는 걸 막는 가장 확실하고 스마트한 방법이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두 번째 방법인 배당금 선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에 남겨둔 이익을 나중에 어떻게 꺼냈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프랭킹 크레딧이라는 건데요. 이름부터 좀 복잡하게 들리시죠? 쉽게 말해볼게요. 회사가 이익을 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이 크레딧이라는 일종의 포인트가 생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배당금을 받을 때 회사가 이미 낸 세금만큼 여러분에게 세액공제를 해줘서 세금을 2번 내는 억울한 이중과세를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 최고 세율이 32%라고 쳐도
회사가 이미 25%를 냈다면 여러분은 그 차액인 딱 7%만 더 내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 완전한 공짜는 없습니다. 이 배당금에는 아주 엄격한 주의사항들이 따라붙어요. 현금이 없어도 그냥 서류상으로 띡 선언할 수 있는 임금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배당금을 주려면 실제로 회사에 잉여금, 즉 진짜 이익이 있어야만 해요. 게다가 공제가 안 된 배당금을 잘못 받았다가는 개인 세금 폭탄을 정통으로 맞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개인 세금 신고하실 때 그로스업이라는 절차도 절대 네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그로스업 함정이 도대체 뭔지 볼까요? 자, 회사가 10만 달러의 순이익을 내서 2만 5천 달러를 세금으로 냈다고 칠게요. 그럼 남은 7만 5천 달러를 여러분한테 배당금으로 주겠죠? 여러분 통장에는 분명 7만 5천 달러가 찍힙니다. 그런데 세금을 신고할 때는요, 아까 그 프랑킹 크레딧 2만 5천 달러를 다시 얹어서 총 10만 달러를 번 것으로 부풀려서, 즉 그로스업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깜빡하면요, 국세청에서 아주 반갑게 세무조사를 나오겠죠? 네 번째 파트, 세 번째 방법인 대출 활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대표님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무척 위험하고 달콤한 유혹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귀 쫑긋 세우고 진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디비전 7A. 국세청이 회사 대출을 꽉 쥐고 흔들 때 쓰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세법 규정입니다. 이 법의 테두리를 살짝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그 달콤했던 회사 돈은 더 이상 여러분의 자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숨통을 조일 족쇄로 돌변하게 됩니다. 딜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전형적인 경고성 사례입니다. 딜런의 회사가 운 좋게 50만 달러의 큰 수익을 냈어요. 기분이 좋았겠죠? 그때부터 딜런은 회사 통장을 자기 개인 돼지저금통처럼 털어쓰기 시작합니다. 첫 달에 25만 달러짜리 번쩍이는 BMW를 뽑고 석 달째엔 20만 달러를 팍팍 써서 집을 확 고치고 6개월 차에는 5만 달러로 화려한 유럽 여행까지 다녀옵니다. 딜런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내 회사 돈인데 천천히 갚으면 되지.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아주 처참했습니다. 무려 22만 달러. 딜런이 생각 없이 뺏은 돈이 디비전 7A 규정에 맞는 대출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50만 달러 전체를 공제받지 못하는 배당금으로 확정지어버렸습니다. 세상에, 그가 규정만 제대로 지켜서 대출로 묶어놨어도 최소 5만 달러의 피 같은 세금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대출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매력은 분명히 있어요. 회사의 쌓인 돈을 슬쩍 빼서 쓰고 싶은 유혹 엄청나죠. 게다가 어떤 회계사들은 당장 개인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일단 인출액을 대출로 서류상 돌려놓고 나중으로 문제를 슬쩍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훌륭한 회계사와 함께 이 엄격한 규정을 칼같이 지키지 않는다면 대출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적의 세금 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방법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조합할 수 있을지 살펴보죠. 결국 정답은 조화와 타이밍입니다. 기억해두세요. 1단계, 매달 나가는 뻔한 생활비는 철저히 임금으로 커버하되 딱 필요한 만큼만 받으세요. 2단계, 회사에 차곡차곡 쌓인 이익은 나중에 완전 프랭킹 배당금으로 꺼내서 여러분의 개인 세율 부담을 확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정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써야 한다면 디비전 7A 규정을 무조건 아주 엄격하게 지켜서 단기적으로만 스마트하게 쓰셔야 합니다. 비즈니스가 커지고 세금 상황이 변하면 이 전략도 그에 맞춰 계속 진화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금 전략은 철저하게 기획된 훌륭한 전략인가요? 아니면 그저 통장에 돈이 쌓이는 대로 방치해둔 게으른 전략인가요? 당장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이 둘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십만 달러, 아니 그 이상의 엄청난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당장 여러분의 회사 재정을 한번 쫙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하게 벌고 더 똑똑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